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리고 전국에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저 윤창중이가 대구에 모든 것을 옮겨서 내려왔습니다. 5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저의 무대, 제 활동 근거지, 그리고 생활 근거지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모두 옮겨가지고 대구에 내려오는 제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대구에 온 지 지금 보름여가 됐습니다. 제가 이 대구에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구, 경북,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부산, 경남 그리고 전국의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의 결정에 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참 너무너무 참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이 기회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윤창중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수석 대변인으로서 의리 있다, 의리의 사나이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수석 대변인으로서 제가 비록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로 제가 선택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이걸 받아들인 것을 후회한 적이 없고, 제가 비록 불명예로 퇴진했지만 그 자체를 제가 수치로 생각하고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인 저 윤창중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탄핵 이후 3년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마침내 이 여기는 대구 동대구역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에 제가 윤창중 칼럼스당 TV를 본사를 서울에서 대구로 완전히 옮겨가지고, 흔히 말한 대로 물설고 낯설은 대구에 내려왔습니다만, 대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경북 국민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저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에 이미 저는 완전히 동화가 됐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 사무실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갈 때에 저를 알아보시는 대구 경북 국민들께서 정말 잘 내려왔다. 여러분들 방금 보셨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대구에 잘 내려왔다, 정말로 결정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생생히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말로 억울한 인민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배신하는데 앞장섰던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정치인들에 대해서 거대한 응징의 바람이 불었다면,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감옥에 가둬두는 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인민재판이고 인권 탄압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일어났다면 제가 굳이 대구에 내려올 아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박지원, 문재인, 안철수 세력과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헌법재판소가 말도 안 되는 전원 일치의 파면을 일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판결을 내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임기가 1년도 채 남아있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이 문재인의 피비린 나라는 이 정치 보복, 이 정치 보복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앞장섰던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이 지역의 정치인들, 그 배신자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심을 내리고 제가 대구에 직접 내려오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 6월 24일 대구에서 첫 번째 방송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니다. 이에 힘입어서 7월 27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를 대구에서 개최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리기 위해서 직접 동대구역에 나왔습니다. 옆을 지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 보셨겠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윤창중은 지금까지 대구에서만 이번이 6차례의 시국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심장 대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김대중 씨가 만약에 탄핵의 위기에 몰렸을 때 광주, 전남,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감히 김대중을 배신해서 김대중 탄핵을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과연 그 절차와 정당성이 확보된 탄핵이 있느냐? 이건 완전히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지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고 통진당을 해산하고 이석기를 구속시킨 그 역풍을 맞은 겁니다. 대한민국 좌파 종북 반미 이 세력의 역습에 당하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구 경북이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성하시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각성해야만,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파가 어떻게 해야만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그 정치 보복을 되돌려 줄 수 있는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7월 27일 대구 동구 이시아폴리스 섬유 박물관 2층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대구 경북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금 교통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 부산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부산, 경남. 제가 윤창중이가 이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심장, 이 대구에서 보수 대혁명의 깃발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구와 부산을 연결하고 그 바람이 경부선을 타고 충청도와 강원도를 거쳐 서울에 집결하는 이른바 보수 우파 삼각벨트를 반드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대구 경북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윤창중이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점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인 윤창중이가 좌파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서 대구로 돌아와서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외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대구 시민들이 점점 알아가시면서 저에게 무한한 격려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창중이가 본격적으로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제 아내와 함께 옮겼습니다. 모두 옮긴 상태에서 이번에 갖게 되는 첫 번째 윤창중 정치학교요. 지금까지 6번째입니다. 여러분, 대성황을 이뤄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한 탄핵을 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대한 함성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고, 그래야만 내년 4월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 문재인을 물리치고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보수 우파는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난번 탄핵 때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과 좌파 정치인들, 특히 새누리당의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그 배신자들에 의해서 현혹되었다, 속았다. 지금 거대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민 5명 중에 4명은 속았다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보수 우파가 잠에서 깨어나서, 더 깨어나서 주변 많은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한 탄핵을 당했고 얼마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지를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재인의 좌익 폭정에 저항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과 억울한 옥살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의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믿겠습니다. 오직 여러분들 혁명의 깃발을 대구에서 이제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아시다시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도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다고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 내려오신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내려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지금 대구가 배신의 도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과거 친박, 그리고
자유한국 전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그 배신자들 때문에 배신 역적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조기 퇴진하라고 요구한 놈들 포함해서 그런 작자들 때문에 대구가 배신의 도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내려오셔서 과연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수 우파가 어떤 세력을 중심으로 하나로 되어야 된다고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구 시민들은 지금 우파 정당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배신 우역자 포함해서 탄핵 세력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수가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 대구에 모든 걸 옮겨서 저의 활동 근거지와 생활 근거지를 옮기니까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많은 지금 추측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정치적 선택, 어떤 정치적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이 윤창중으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원하신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이건 전 세계 정당사에서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을 만든 그 정당에 의해서 그 대통령을 시체말로 완전히 말아 먹고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그 정당이 지금 불행하게도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이 영남권 우리 국민들께서 보수우파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실망을 하고 계시는 것과도 저도 아주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원칙입니다. 보수 대통합이 시대적 과제이고 시대 정신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보수 우파는 뭉쳐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총선까지는 10개월이 남았습니다. 10개월이라는 세월은 그리 짧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수 대통합의 대전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62명의 배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대원칙이 되지 않는 통합이라는 것은 이건 진정한 의미의 대통합이 아니라 이건 야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62명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그 62명의 배신자가 그대로 온전한 상태에서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아무리 대통합이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어떤 감동도 받지 못할 겁니다. 그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통합은 실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62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대선에 출마해서 24%를 얻었고 출마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의 도움으로 대선에서 24%를 얻었고 그걸 밑바탕으로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자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로 퇴출시킨 홍준표를 포함해서 반드시 이것은 응징돼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국민들의 진정한 난 민심이라 봅니다. 이런 표리부동한 부도덕한 정치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대한 각성의 흐름이 대구, 경북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는 대구,
6.25 때 낙동강 전선의 그 사투에서 이김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만든 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거대한 보수 대청소가 일어나겠다. 보수 대혁명이 일어나겠다. 그런 제가 각오를 갖고 여기에 온 겁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창준 대표님께서 대구에 오신 것을 대환영합니다. 예. 또 윤창준 대표님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을 시킨 최고의 역적 배신자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동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십니까? 대구에 제가 내려올 때 사실은 이게 소문이 나면은 어떤 또 오해를 불러올지 몰라가지고 딱 한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무실을 2박 3일에 걸쳐서 천신만고께 구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이것을 거짓말을 만들 수 없고, 그런데 그 사무실의 그 실내 공사, 이른바 인테리어를 하죠.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건자재 그 소위 목공소죠. 과거 같은 목공소. 그 건자재 가게에 가서 어떤 그 자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매를 했습니다. 직접 이걸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분하고 다 주문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의 사무실이 근처에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 육교 근처에만 있다는 걸 알고서 갔었어요. 가다 보니까 경산이 나왔습니다. 경북 경산이. 근데 뒤에서 차를 타고 있던 제 아내가 네이버에서 그 사람의 그 사무실을 치니까 그때 그게 나와서 보니까 제 사무실에서 한 1km 미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건 속일 수 없는 거니까 그랬었고 일단은 동구가 교통이 좋고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동대구역이 있고 또 대구 국제공항이 있고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시민들이 야 윤창중도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라는 민심이 있다면은 저는 절대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면 대응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윤석열 특검을 했잖아요. 예. 김진태 의원의 태블릿 PC통과 양정철 물어보고 어제 새벽에 나온 이증 사건. 예. 그 특검을 보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예. 어제 윤석열 특검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아주 그 기회주의적인 처신, 거기에 참 시종일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우리 민심을 잘 대변해 줄 것을 우리가 참 기대했었는데 역시 그 윤석열 앞에서 목소리만 컸지 어떤 면에서 보면 무슨 푸들처럼 애완견처럼 그냥 그 시간만 때우는데 들러리를 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왔죠. 상당히 많은 분노를 했습니다. 과연 윤석열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 정도의 어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 과거가 없는가? 정말 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참 영혼 없는 질문에 너무 큰 실망을 했고, 그러나 다행히도 김진태 의원이 참 그야말로 고군분투를 하더만요. 고군분투를 하는데 그 어제 윤석열 청문회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큰 실망이었고 결점투성이의 윤석열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우리가 그 전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수 특검에서 난도질한, 정말 악랄하게 난도질한 1등 칼잡이라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탄핵은 잘못됐다는 어떤 처절한 인식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없는 거죠. 김진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뿐만 아니라 이명박까지 같이 전직 대통령 2명을 이 구속시키는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칼잡이고 이 사냥개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인민재판이었다라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면은 윤석열에 대한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차분한 걸 보고서 참 크게 실망을 했죠. 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네. 태블릿 PC가 조작은 다 밝혀졌어요. 예. 근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공범 62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 PC 특검을 요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한국당에서 특검 발의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윤창중님이 생각하시는 그 태블릿 PC 특검법 발의가 가능한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특검을 이제 주장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법사위에서의 국회 법사위 그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봤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게 태블릿 PC가 엉터리였다는 것은 지금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조치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당에 대해서 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말 태블릿 PC와 싸울 수 있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탄핵이었다. 이건 인민재판이었다. 이건 그야말로 마녀사냥이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세력으로 자유한국당의 인적 구성원들이 완전히 이게 교체가 돼야만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아무리 주장을 해도, 어제 봤지만 윤석열이가 지금 검찰총장이 된 게 뭡니까? 결국은 박근혜, 이명박 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이른바 정치 보복에 가장 앞장섰다 해서 그 논공 행상으로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란 건 뻔히 안단 말이죠. 그건 보수 우파를 아예 씨를 말릴 겁니다. 또한 법무장관은 이제 그 적폐청산을 기획해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이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 우파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데, 나만 다치지 않으면, 윤석열 조국이가 나만 잡아가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기회주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공격도 하지 못하는 이런 비겁한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온 이유도 바로 그런 자유한국당의 기회주의자들, 기회주의.
탄핵에 뭐 직접 참여를 했던 안 했던 지켜봤던 어쩌든 간에 저는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을 말아먹은 정당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99.9% 완전히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어야 대구 시민들, 경북 시민들, 보수 우파의 심장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이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인적 청산이 한국당에서 80%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현재 한국당의 구성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은 이제 황교안 뒤에 김무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인적 쇄신 그것도 김무성에 뒤에서 조성되는 거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건 냉정히 말하면 김무성당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탄핵 찬성 친이계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80%를 바꿨다 한들 김무성이가 추천한 사람들, 탄핵 찬성파, 저 바른정당에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그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한다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쇄신은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건 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에 찬성했던 62명이 지금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6명을 제외하고 56명이 예컨대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컷오프에서 말씀하시는데 탄핵 구역 역적들 그리고 조기 퇴진 요구한 놈들 포함해서 62명 말고 플러스 알파가 네. 다 포함이 돼서 청산 대상이라고 많은 대구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간에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뭐 또 최근 또 당명을 또 바꾼 우리 공화당을 제외한 새로운 정말 구태 정치인들이 청산이 된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큰 원칙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수 대통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시대 정신이고 시대 과제인데 우리가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배신자들은 그야말로 발본색원한 그 바탕 위에서 보수 대통합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이것부터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좀 대신할까 합니다. 예. 이 정도에서 예. 네네. 대구에 이주하신 거죠. 예.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대구에는 여러 곳에 구가 있습니다. 예. 구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동구에 사무실을 왜 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그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아직 어떠한 정치적 선택도 하지 않았고 어떤 정치적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태극기 집회 나가서도 우리 공화당이 주최하는 서울역 집회에서도 연설을 하고 또 이쪽 대한문이나 또는 교보 앞에서 가서도 저는 연설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좀 보수의 각성 또 보수 대통합 이것을 위해서 좀 당분간 노력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뭐 대구 시민들이 당신이 한번 뭘 해보라라고 민심이 모아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너무 오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더만 안 되네. 다음에.